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강민영 멘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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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네. 한진 물류직 지원자입니다. 3PL, 육상 및 해상 운송, 하역, 해외 이주 화물, 국제 물류, 택배 사업 등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이죠. 1969년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운송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안정현 멘토님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보미 씨께서 너무 많은 소개를 다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진은 물류 산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3분기까지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 쪽 같은 경우에는 쇼핑 시장 성장과 함께 거래처 확대에 따른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커버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실적이 월등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항만 물류 부문의 경우에는 인천 신항 및 부산 신항에서의 물동량 증가와 요율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일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진의 매출 구성은 택배 창구 서비스가 36.5%, 운송 서비스가 19.54%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한진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어학 성적이 뛰어나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저번 합격자 평균 어학 스펙을 좀 살펴보니까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835점, 토스는 레벨 6, 그다음 오픽은 IH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업 대비는 조금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정도면 높은 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어학에 자신 있는 지원자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대사항에 물론 어학 성적 우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진 쪽에 지원하는 그 친구들의 어떤 스펙이 이 정도 되니까 어학 실력에 강점이 있다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는 물류 일반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일단 일반직은 직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영 전략이나 기획을 제외한 물류 운영과 물류 영업 등 혹은 물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제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 등이 총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이 일반직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에 통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주 학생, 그 한진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지난 2, 3년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좀 여러모로 이제 내일이 좀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네,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모로의 한진. 이 한진의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요? 예, 내일이 기대되는 한진의 인재상입니다. 도전하는 젊은 열정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서비스맨의 프로 정신이 바로 한진의 인재상이고요. 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창의와 신념을 가진 창조인, 두 번째는 성의와 실천이 몸에 밴 행동인, 세 번째 책임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유인, 이렇게 세 가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물류 일반직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좀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 강조해야 좋을 것 같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최선호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외국어가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사라든지 해외 영업을 희망하지 물류를 일지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 말은
이 회사 관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물류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 이런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로얄티도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류관리사라는 이제 자격증을 뭐 가지고 있으면 가점이 있는 게 틀림이 없고요. 네. 그리고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외국어 역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고객사의 물류를 핸들링하거나 고객사에 제안을 해가지고 수주를 해오는 그런 영업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러한 강점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와 컴퓨터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학점은 3.8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격증은 무역 영어,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전부 2017년에 취득을 했다고 하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65점입니다. 대내외 활동은 유통 물류 실무자 양성 과정 그리고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했습니다. 경력으로는요.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일본 음식점 아르바이트, 블로그 마케팅 체험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지원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부터 이 유통 물류 실무자 양성 과정까지 전부 2017년 한 해에 네. 취득을 했어요. 네. 이 물류직에 지원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증 이외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신입 지원자로서는 뭐 굳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욕심을 더 낸다면은 아까 우리 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류관리사 예, 이것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주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나요? 이 주인공은 아까 전에 멘토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춘 것 같아요. 서비스 네. 마인드를 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네. 물류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도 좀 완벽하게 볼 수 있고 또 외국어 능력까지 또 갖추고 있는 지원자인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가 특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사실 물류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까대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류 현장에서 뭐 지옥에 알바 해봤냐, 그 막 택배 상하차 하면 사실 허리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만큼 물류는 굉장히 험난한 업종이고 예. 되게 단순 노가다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런 IT 시스템이라든지 뭐 RFID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다 이런 뭐 IT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특기는 사실 이 친구가 많이 감안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적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PL보다는 포워딩 쪽에 가까운 그런 자격증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서 3PL보다도 포워딩 쪽에서 본인이 좀 강점을 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면 역시나 굉장히 의도된 지원자라고 되게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내외 활동에서 유통물류 실무자 양성 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했고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았는지 이 사항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진 물류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총 5개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성장 과정, 두 번째로 가치관과 생활 신조,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 및 남다른 성취 경험, 네 번째로 물류에 대한 가치관,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네, 질문은 순차적으로 기업이 지원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을 질문한 느낌이에요. 네. 질문 항목은 5개인데 네. 1번부터 5번까지의 질문을 이어서 읽으면 하나의 흐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메토님,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예, 제가 1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가치관이나 뭐 생활 신조를 나타내는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데 네. 2번에 가치관 생활 신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물류직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성격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게 나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성격상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치관이나 생활 신조를 못 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패스하고요.
3번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 내 프로젝트보다는 기업이라든지 외부 활동의 경험을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경험을 스타 방식으로 특히 A의 액션에 집중해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원자의 인사이트가 나오는 부분인 거거든요.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면서 어떤 식으로 물류가 발전하고 있는지 뭐 가까운 아마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인사이트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지원 동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죠. 왜 이 회사인지와 왜 이 직무인지에 대해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전공이 물류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물류회사 중에서 나는 왜 한진인지에 대해서 조금 밝혀주시고 그럼 이 한진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2번 가치관 생활신조 부분에서 본인의 가치관이 무엇이다를 밝히는 건 뭐 당연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좀 구체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 한진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선호하는 기업은 아닌데 4번 이 물류에 대한 가치관 이 항목은 굉장히 인사 담당자가 적절하게 자기소개서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V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네. 이 항목에서만큼은 본인의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뭐 인사이트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물류의 지식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예. 해당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특별한 체험 및 남다른 성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방문자 2,000명 달성. 네. 어떤 방문자인지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멘토님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막 궁금하진 않은데 뭐 궁금해서 하시니까 일단 이거는 호기심 유발도 유발이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성과 중심으로 소제목을 쓴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키워드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서 뭐 열정으로 이렇게 아니면 팀워크로 뭐 아니면 뭐 창의성으로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하나만 더 넣어줬다면 좀 더 이 평가자가 쉽게 글을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안멘토님. 저도 역시 좀 불친절해요, 제목이. 불친절하다. 네. 무슨 방문자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문자 2,000명 달성. 대학 시절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어 블로그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방문자 2,000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블로그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후 한 달간의 해외여행을 정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주제로 블로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3달간 하루 2개의 포스팅을 원칙을 꾸준히 지키며 운영하니 어느새 방문자 수가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넘어 더 확장해보고자 마음먹고 각종 제품과 맛집에 대한 리뷰를 시작했고 영역은 점차 넓어져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글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두려는 생각도 했었지만 제 블로그를 통해 여러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통하여 저는 목표를 달성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꾸준함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소제목의 방문자 수는 바로 이 블로그 방문 수를 말하는 네. 거였습니다. 우리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좀 별로입니다. 별로입니까? 예, 첫째는 저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방문자 한 어느 정도 되시죠? 관리를 잘 못해서 하루에 한 자릿수가 방문을 하고 계셔서 그 정도면 휴면 계정 그렇죠. 예, 그래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00명이 하루에 방문한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네. 그런데 이 자소서를 읽으시는 분이 하루에 2,000명이 들어온다는 게 되게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상대적으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나와줘야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성과가 조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목은 2,000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2,000명 달성이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그래서 뭐 하지만이라고 해서 또 내용 자체가 좀 전환되고 있는데 앞에 2,000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달성하는데 그 들였던 노력 부분을 차라리 길게 적든지 아니면 제목 자체를 조금 바꿔서 적든지 예.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도 당연히 불합격인 것 같고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성과는 드러났지만
뭐 어떠한 원동력으로 이 성과를 달성했는지 뭐 본인이 강조하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확고한 의지라고 하는데 그 의지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떠한 특정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밋밋한 저도서예요. 그래서 읽고 나면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멘트님 당연 네, 네, 저도 알겠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를 해볼까요? 물류에 대한 가치관에 관련해 질문하는 항목인데요. 네. 우선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물류. 새로운 물류. 좀 어떤 건지 궁금하게 많으시는데요. 강민트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도 궁금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새로운 물류라는 게 네. 그러니까 뭐 담당자 입장에서는 항상 물류라는 건 끊임없이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목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좋은 내용을 썼을까 네. 네. 조금 의심이 되지만 잘 썼을 거라고 기대하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물류.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국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물류 산업은 이제 더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산업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융복합 로봇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물류 산업에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저마다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물류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물류가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송하는 기업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전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 접점에 자리하면서 배송기업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물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고객사나 파트너사와 같은 내 외부 고객들과의 협력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물류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소통했던 경험을 좀 더 자세하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작생은 답변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실 저는 좀 앞부분 이제 50%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앞부분에서는 아까 안정영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좀 결부해서 인사이트에 대한 좀 그런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강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영주 학생이 얘기한 거와 저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이게 미안하지만 물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깊게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그냥 기술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따뜻함이 전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에서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불합격이군요. 예,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네, 우리 안멘토님은 네, 저도 불합격입니다. 기업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해서 조금 함정에 걸린 것 같아요. 본인이 차라리 다른 부분이니까 물류 자체가 되게 스페시픽해지고 커스터마이즈도 되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그걸 따뜻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 지원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걸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한진 물류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장 표현에서 높임 표현 중 주체 높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문장 성분 중에 주어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뉘는데요. 직접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버님께서 오신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직접 높임은 주어를 직접 높이는 방법으로 주체 높임의 표지가 직접적으로 주어에게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모모이가 대신 모모께서는 조사 자체의 높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임 주격 조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간접 높임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될까요? 곧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인데요. 선어말 어미, 의시가 말씀을 높이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높임법은 말하기 쓰기에서도 실수가 가장 많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높임 표현을 제대로 숙지하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민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 물류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쌓아가면서 운송의 합리화를 위하여 모든 물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며 종합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한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며 성장해 나가고 있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SCM을 통해 선진 종합 물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물류 직무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물류 직무는 한진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물류에 대한 관심을 능력으로 전환해줄 비전 있는 물류회사인 한진의 일원이 되어 회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SCM 전문가가 되겠다는 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실무에서 저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진의 뛰어난 인재들과 융화되어 한진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이기도 하죠. 네. 멘토님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한진 대신에 뭐 이제 대한통운이나 뭐 글로비스가 됐든 뭐 판토스가 됐든 뭐 관련된 뭐 이런 포워더 아니면 이제 SCM 관련된 기업 모두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자기소개서고요. 예. 두 번째로는 배우겠다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학교도 아니고 이제 입사시켜가지고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별하는 건데 거기서 배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지원 동기와 포부를 얘기하면서 좀 다른 항목에 본인이 이제 직무 관련된 역량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 본인이 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직무 관련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강점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글자 수는 글자 수대로 낭비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이 자소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 멘토님. 예,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한진 물류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특별한 체험 및 남다른 성취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봤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는 첫째, 두 갈식으로 명확하게 성과, 결과에 대해 제시할 것. 둘째, 무엇이 힘든 부분이었는지, 무엇이 남다른 것이었는지에 대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언급은 해줄 것. 셋째,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본인만의 극복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 넷째,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언급해줄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640명의 설문을 받아내다. 대학 시절 전국 단위로 설문을 돌려 640명의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기존 연구 논문을 활용해 가성을 입증하는 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산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조사방법론 교재를 읽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숙지한 후 설문지 초안을 구성했습니다. 그 후 교수님께 총 5차례의 피드백을 받으며 설문지를 완료했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위해 네이버 폼을 통해 SNS에 설문지를 등록했습니다. 지방 출신의 동기들과 중고등학교 동창, 가족들을 통해 설문지를 돌려 총 64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습니다. 셋째, 설문 결과를 유의미한 자료로 도출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SPSS 관련 도서를 학습하고 공강을 활용해 캐드실에서 조원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0개 중 3개의 가설만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논문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설문지 작성법, 통계 프로그램 지식 같은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영주 학생이 멘토님의 코멘트를 잘 이행해서 작성을 했는지 사전 코멘트 주신 안정현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구조적으로는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발식으로 성과 부분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액션을 했는지에 대해 첫째, 둘째, 셋째 단계적인 방법 좋았고요. 결론도 좋았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딱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근데 이건 왜 했지? 라고 하는 어떤 배경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64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설문조사 돌리는 건 되게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둘째에 보면 지방 출신 동기들, 중고등학교 동창, 가족들 지금 그 설문지에 대한 그 타겟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범위한 사람들이 그냥 640명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타겟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타겟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단순히 640명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면접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접이 중요하다 보니까 질문도 면접에 관련된 것 같은데 우리 강 멘토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면접 스터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면접이 어려운 것은 그 면접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이거든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누군가에게 의사 전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스터디를 구해서 참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자소서를 계속 고치다 보니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자소서를 쉽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된다는 말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걸 고치니까 뭘 고쳐야 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멘토님들 질문에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소서를 쉽게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어렵거든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면접 스터디 얘기도 나왔는데요. 타인에게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면서 첨삭도 받아보시고 본인의 관점이 아니라 제3자의 관점으로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처음에 쓰기 힘든 분들은 구조를 좀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내용 하나하나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요. 저 친구는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했고 세 번째 근거를 얘기했다. 이런 식의 큰 프레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식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아까 강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입장에서 글을 쓰면 상대방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일단 1차적으로 글을 쓴 다음에 남들한테 보여줘서 이 부분은 왜 근데 얘기를 안 했어?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한데라고 하는 부분들을 캐치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실력이 오르실 겁니다. 네. 자소서 작성 팁까지 알아봤고요. 예. 오늘은 한진 물류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물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규리 과장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직장인의 반 이상이 겪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세 분은 뭐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뭐 퇴사병, 퇴사병, 퇴사병 겪고 계세요 요즘?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아. 그런 직장인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아, 네, 그렇죠. 항상 월요병도 있고 뭐. 아, 그렇죠. 어렵병. 월요병 너무 고전적이네요. 건강합니다. 박규리 과장님은 저는 병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공주병. 화내실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저희 작가님의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이 병이 없고 실장님께서만 이 병을 극심하게 앓고 계신다고 아, 그렇죠.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왕자병이에요. 왕자병. 왕자병이요. 왕자병은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예. 무슨 병이냐면 뇌병입니다. 뇌병. 뇌병. 네. 네. 뇌병. 많이 들어보셨죠, 뇌병? 네. 요즘 워낙에 좀 화제가 돼가지고 매체에서 많이 네, 나오죠. 네. 저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뇌병을 딱 듣고 나니까 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윗사람들한테 뇌를 되게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보니까 네. 평소에 제가 얘기할 때는 넵 이렇게 안 하는데 그쵸 그쵸. 그걸 병이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SNS로 보낼 때는 넵이라고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 두 분은 뇌 잘 안 쓰세요? 그 생각보다는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어. 특히 뭐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랑 업무적으로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럴 때는 정자체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정자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네 하고 끝낼 때랑 네. 넵 하고 느낌표까지 박아서 넣을 때랑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그렇죠.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정자로 네 그렇습니다까지 오. 완결하는 것 같아요. 예. 다소 더 좀 딱딱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차라리 그게 더 객관적이라는 아, 얘기죠. 그렇군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랩은 랩은 잘 안 쓰시고. 네. 아니 그게 랩을 쓰면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 대답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실까요? 저 약간 의문이 드는데. 그렇게 그럼 받으실 때도 그렇게 생각 드세요? 이게 그러니까 네라고 쓰면 저도 이제 받아 보면 네라고 하면 다음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완결이 안 됐어.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넵하고 넵 이렇게 넵 이렇게 하는 게 거기다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표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박아주면 알겠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라고 하면 좀 약간은 건방져 보인다는 느낌이 저는 받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왜 내병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진짜 병에 가까운 그런 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예. 어. 사소하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이 뇌병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뇌병을 유발하게 만든 그 원인이 오늘 주제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후 6시네. 퇴근해야겠다. 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집 제사 그랬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 얼른 가보고 네. 가서 어머니 많이 도와드리고. 예, 도와드려야죠.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야, 오늘 마시고 죽자. 마셔. 야 웬일이야 오늘 칼퇴를 하고 너가? 내일이 우리 제사 있잖아. 근데 조금만 땡겨서 말했지. 오늘이라고. 야 너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요령을 피우고 그래? 생긴 거하고 똑같이 말이야 자식이. 먹자. 자. 그래. 마셔. 죽자. 잠깐만. 뭐야.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아까 줬잖아. 이런 걸로 카톡을 하고 그래. 과장님, 책상 오른쪽 파일 쌓인 곳 어디엔가 잘 뒀습니다. 고생하세요. 뭐 하는 거야? 혼자 말해가면서.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회사라고 그래. 맞아. 그래도 이제 내가 100만 년 만에 불금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셀카를 좀 찍어서 오늘 인스타는 좀 해야겠다. 셀카 좀 찍어볼까? 자, 인스타 올려볼까? 불금 회사 땡땡이 강남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때? 잘 오, 나왔지? 사진 잘 나왔네. 벌써 올렸어? 빨리 하트 눌러 빨리. 야, 눌렀어. 아이고, 정말 잘 잘했어, 나왔다. 자, 이제 한 잔 먹어야지. 그래, 우리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한잔 하자. 멈추지 그래. 않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고생 많다. 자, 한 잔 더 해.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먹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병석 씨. 네네네. 그거 알아? 아, 요즘은 어떤 거요? 제사를 술집에서 한다며. 네? 과장님 그거 알아요? 요즘 애들 제삿날 사진 SNS 올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 제사인데 어디 그래서 되겠냐? 아, 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명석 씨. 금요일에 할아버지 제사 잘 지냈어? 예, 잘 지냈죠? 그래 잘했어. 나 회의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근데 네네. 집이 강남역이야? 아, 마지막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역시 이 소름 돋는 연기력인지 실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볼 때마다 이 놀라운 이 이상원 과장님의 연기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뭐 이거 원래 이렇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런 거?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아하. 원래 많이 맞아본 사람이 잘 때리잖아요. 오.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SNS에 잘못 올렸다가. 아니 그런 경험은 없다. 아, 그래요? 실장님은 있으세요 혹시? 저는 항상 정직이 모토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예, 회사에- 유명하죠 이제. 네.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땡땡이를 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오. 여행을 가서 제가 SNS에 사진을 보통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만 올립니다. 뭐 네, 여행을 네. 가더라도. 근데 그걸 올리고 나니까 후배들은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서 부러워요. 뭐 선배님 뭐 힐링을 제대로 하시네요. 이런 걸 좋은 문구를 많이 달아주시는데 네. 직장 상사였던 혹은 선배였던 그리고 선배이신 분들은 월급 많이 주는 것 같다. 회사 좋다. 아. 놀러만 다니냐. 편해 보인다. 회사는 다니니 이런 걸로 이제 달아주시니까 네. 그러려고 올린 건 아닌데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생각을 놀러 다닌다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말하고 싶어요. 아예. 뭐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겠지만 농담으로 하신 거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예, 보는 농담이라도 입장에서는 오해를 그렇게 할 수 네. 있으니까. 이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SNS 하는데 정말 벌벌 떨면서 이거 내가 올려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SNS가 이제는 뭐 근데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네. 세 분도 당연히 다 하시죠? 뭐 안 하고 있죠 저는. 안 해요? 네. 뭐 아, 많잖아요. 아무것도 뭐 안 하세요? 무슨 스토리도 있고 왜 그렇죠. 얼굴책도 있고 뭐 아, 여러 가지 예. 많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한 번씩은 다 가입을 했다가 네. 사실상 계정 탈퇴에 가깝게 냅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안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손성기 선배도 네. 보면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 사람이 나를 비아냥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일까? 네. 아니면은 뭐 의도치 않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했던 거죠. 아. 근데 선택을 저는 이제 안 하면 되지. 아. 이라고 선택을 했던 것 뿐이고요. 뭔가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그 이유가 약간 회사의 그 눈치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저는 이해가 되다 그렇게 보니까. 느끼실 수도 있죠. 네.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떤 지인들 아니면 나와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무서운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어떤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일 수 있잖아요. 애초에 그걸 그거를- 잘라버리겠다. 예. 과장님은 SNS 하세요? 저는 최근에 인스타 네. 가입해놓고 거의 활동 안 하고 예. 뭐 그거 말고는 카톡 말고는 안 해요. 카톡? 카톡은 다 하는 통신 거니까. 수단이니까. 예. 카톡, 스카이프 뭐 이거 말고는 딱히 안 해요. 잘 안 직장 동료나 선후배분들과는 팔로잉이 돼 있나요? 합니다. 왜요? 제 사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뭐 오픈하고 알릴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아예 비공개로. 네 해놓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은 왠지 SNS 되게 즐겨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아까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사진을 뭐 2개씩 올렸다라고 하시길래 예, 맞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스마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역시. 예, 저는 과거에서부터 네. 지금도 페이스북 쭉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우리 과장님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 뭐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카톡도 하고 라인도 하고. 네. 아, 라인도 해요? 예, 라인은 주로 좀 더 깊은 지인들과 깊은 지인들. 용도가 다르군요.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업무했을 때는 카톡을 많이 하고 아, 그렇구나. 라인을 하고, 또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하고는 또 전용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나요? 그거 좀 비밀로 예. 저만 쓰는. 아하. 또 위챗이나 스카이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챗이나 스카이프요? 예, 위챗은 이제 중국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잘 카톡이 안 되는 경우, 라인이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위챗을. 그것도 약간 일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SNS 채널이 대부분 저는 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놀랐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당연히 친구들과의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카카오톡이 일 쪽으로 더 많이 쓰신다. 예. 그런 경우가 많나요? 이렇게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회사에 전용 메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 메신저가 스마트폰에도 깔려 있으면 그걸로 이제 소통하기도 하고. 네.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그게 회사에서 PC로 하건 스마트폰으로 하건 기록에 이제 많이 남는 부분이 네.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카톡으로 그렇죠. 네. 업무 지식을 많이 하고, 단톡방 이런 게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15개? 단톡방이 15개나 되세요? 15개 정도 됩니다. 다 회사 관련. 다 회사 관련. 와. 다는 아니죠. 뭐 대부분, 지인들도 있을 수 지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지인분들은 이제 밴드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밴드까지. 예, 어허.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여러 가지 하시네요. 정말 스마트하시네요. 예,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답 주고, 너무 이제 그 급박한 경우에는 확인했다라는 거를 그냥 점만 찍기도 합니다. 나 점이요? 봤어. 이거 할까요? 점. 하라고 하는 거죠. 실장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점이 온다. 그러면은 동의했다. 동의했다. 그러면 거절일 때는 뭔가요? 점 두 개, 점 두 개 나와. 전화해야죠. 아. 장난하냐?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해야죠. 거절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SNS를 어떻게 인맥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는 딱히 SNS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저는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단어를 쓰는 걸 되게 또 탐탁지 않아요. 저는 인맥 관리라는 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인데 사실 누가 누구를 관리해 사실.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아니 명석 씨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인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SNS를 한다. 네. 뭐 저는 싫어요. 두 분이 이런 쪽으로 싫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실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회사나 인간관계를 생각하시는 상태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려면 이제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입장이 확실히 다르시군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인맥 관리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래서 예, 그렇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네. 저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나도 필요하고 그 사람도 제가 이제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여서 기회가 되면 저는 만나는 걸 선호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이제 전화를 드린다든지, 그게 안 되면 하루에 아침에 최소 한 10명 이상한테 안부를 묻거나 어떠냐, 그렇게요? 시작할 때 이제 카톡을 켜놓고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떠냐. 안녕하세요. 손성길입니다. 카페인 페이스트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직접 씁니다. 우와. 제 스스로 너무 좀 기계적인 것 같아가지고 다른 멘트를 다 이제 여쭤보고 하죠. 제가 오늘 뭐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여쭤보지 않았었나요? 뭐라도 여쭤봤을 겁니다. 관리가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훅훅 있었나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건만 예,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카톡 그 어떻게 보면 사진 네. 거기에다가 프사? 네.
거기에다가 네, 프사라고 하죠. 뭐 올해 목표 1,000명 뭐 사귀기라는 걸 이제 올려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 본인의 자기 목표? 목표를 그걸 떠 있는 상태를 제가 봤는데 네. 연초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그럼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용도의 혹은 그런 목적으로 관리를 위해 자기 목표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도 거부감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SNS를 안 한다, 뭐 나를 오해할까봐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SNS 예찬론자. 예찬론자.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누구한테 이렇게 먼저 살갑게 연락하기. 그냥 전화를 해서 요즘 어디 갔다 오셨던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얘기할 수 있는 하나라도 뭔가 거리가 하나 더 나오네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갑자기 네.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하다가 그냥 제 용건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앞부분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사실 성격이 이렇지 않으면 못해요. 못해요. 네. 절대 못하고. 네, 못해요. 예,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니까. 네.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안 하신다라고 하지만 못 하시는 것을 네. 왜 그러세요? 뭘 못해 뭐. 할까 이제부터? 어렵어서. 하면 좋죠, 사실. 하면 연락 주면 좋고 받으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SNS라는 게 사실 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중독이거든요. 안 보다 보면 생각나면 또 보게 되고 또 이게 마치 우리가 방금 꽁트했던 것처럼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으면 또 도망치게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 프로필 사진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것도 되게 심사숙고하고 올리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네. 회사의 상사분들이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나이가 좀 드시면 좀 어렵거든요, 사용하시는 게.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쓰시는, 그러니까 그걸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회사에 어떤 직원이 홍콩 여행을 간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 저랑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시는데 네. 요즘 직원들은 재테크 안 하나 봐. 있는 휴가 다 쓰고 저렇게 놀러를 많이 다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요즘 직원들은 뭐 워라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네. 가만히 계시다가 손 실장도 그러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이 막 바뀌니까. 사진이 계속 바뀌니까 제 카톡 사진 보면 최근에 스킨스쿠버 간 사진이 올라와져 네. 있는데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다 보셨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죠.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8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참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왜요? 재테크 하던 말고 돈을 다 날려쓰건 무슨 상관이야.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왜 저희 상사한테 욕을 하시는지 좀 이해합니다. 예. 제가 그냥 조심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실장님은 신경 많이 쓰시는 편이다. 쓰시는 편이죠.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안 써요. 네, 알고 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저는 그 사진 바뀌어도 네. 알람 안 되게 설정해놨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바뀐 네. 게 표시가 되는 게 있고 진짜? 안 빨간 되는 점이 게- 뜨죠. 예. 네. 그게 그 뜻이야? 그거를 예, 안 예, 해놓으면 옛날 바꾼 사진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은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저기 머리에 꽃 달고 찍은 사진. 예. 그 싫어하시는 그 헤어스타일 아닌가요? 맞죠? 예. 극혐 하시는. 툴럭에 네. 노란색 꽃을 2개를 달고 찍은 네네. 사진. 의도가 뭔가요? 저는 그래요. 프로필 사진에 집착하는 게 딱 한 부분이 있는데 나의 온전한 모습, 네. 나의 온전한 나만의 그 자아. 꽃 꽂은 그것이 예. 과장님의 온전한 나만의 자아예요? 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하죠. 아하. 그런 수준의 어떤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라는 정도를 표현하고 싶어서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예. 나는 나다. 나는 나만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사진만 하나 올라가요, 항상. 근데 저는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 예를 들어 그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써놓는다든지 역시 네. 비전, 막 이런 비전, 거. 우보천리,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건가요? 아니면 그걸 달아놓으신 분들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잘한다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위켄 투게더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아. 역시 이 사람은 회사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아. 이러니까 성공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성공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회사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아, 그래서 예. 이분들이 임원이나 더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걸 봤었을 때 네. 얘는 회사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었기 때문에 모든 생활 다 포기하고 회사 생각만 해야 임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차피 전 잠깐 빠져 있겠습니다. 빠져 예. 계시고 잠깐만요. 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를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진행될 줄은. 왜냐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그 이력서 보면은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그거 보고 무슨 의미일까? 아 맞아.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 네. 주소도 그거 마찬가지고. 있잖아. 막 가라오케 그래요? 87 막 이런 거. 예. 도대체 이거 왜? 바로 떨어졌잖아. 그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유라도 들어보고 떨어뜨리지 그러셨어요. 네, 그렇군요. 참 별 거를 다 신경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그러면 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사진으로 이런 사진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저는 네. 약간은 그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톡의 프로필 사진이든 뭐든 개인 사적인 영역이고 그렇죠. 회사에서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고 또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거를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나도 신경 안 써요. 취준생들이 이런 분들이 계신 회사에만 다 지원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네,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싫어하는지 들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싫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 사진을 이제 올려놓는다라고 개? 하면 네. 꼭 개나 고양이 이런 거, 새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해석하기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파란 하늘을 일단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네. 넘어가다 보면 풍경 사진들이 많아요. 네.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 개를 키우고 있는데 외로운가?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든다는 거죠. 야 디테일하다. 디테일하게 이제 볼 디테일하시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림 미술 치료라고 하는 것도 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거 맞는 자기가 말씀입니다. 무의식적에 네. 올려놓는 거를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싫다기보다는 해석하기 애매하고 되게 큰 거. 그냥 자기가 즐겁다. 직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고 세렝게티 그 넓은 벌판에서 뛰고 싶다. 뭐 이런 게 예,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좋은 저는 와닿거든요. 아, 그건 또 좋으세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게 맞은 거야. 예, 오케이. 딱 맞은 거지. 그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얘기했는데 좋아하는 거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가 한때 제 유행이었습니다. 위켄 투게더 그 회사의 뭐 그런 건가요? 모토인가요? 모토였어요. 책 제목이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그 부장님들 카톡에 유행했던 게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저도 지금도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아, 예.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지. 내가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죠. 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아재의 냄새가 나는 건 향기가 피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나도 느꼈으니까 똑같이. 네네. 왜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축구 감독인데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말 이렇게 올려서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굉장히 많죠. 불필요한 이슈나 논란거리를 사회에게 떠안기는 이런 행태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낭비인 것 같고요. 아니면 건전하게 나의 여행한 거, 내가 찍은 사진들, 내가 공유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거 일기장에 쓰듯이 네. 올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잘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SNS를 하시려면 과연 내가 올리는 이
포스트가 네. 위법은 아닌지 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중요하군요. 공개되는 그 포스트가 혹은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없는지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요즘 세상이 생각보다 안전하진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럼요.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나의 모든 일상이 SNS로 공개되는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SNS는 인생의 낭비다. 완전 반대쪽에 계시지 않을까. 꼭 그렇진 않은데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마트폰,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 네.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활용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수단도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쓸데없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잡담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읽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SNS를 하는 것 자체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떤 역량이나 능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아까 박 과장님께도 위법적이거나 뭐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러는 활동만 아니라면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하는 사람 다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만 활용한다면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또 열려 있지 않을까. 삼가 고인의 명분을 빕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맨날 개만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보내셨으면 네. 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랑 너의 진심이 다르네?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인성검사하고 맞춰본다든지